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황금돼지해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지난 휴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자, 드디어 2019년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뭐 점심 먹고 오고 보니까 자, 주식시장이 새해 증시 기대감에 비해 좀 씁쓸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지난 휴일 사이에 제목은 미리 잡아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목처럼 주식시장이 흘러가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첫날 좀 세게 흘러가줬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2019년 새해 증시, 자, 오리무중을 걷는 듯한 장세. 오리무중. 이거 뭐 안개에 휩싸였다라는 사자성어죠. 자, 제가 증시 토크를 매일같이 쓰기 시작한 게 2012년 그때가 8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 11월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쓰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8년째 매일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로 2000년부터 써왔습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횟수로 20년째 증시 토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새해 첫 글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2012년 이후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론 내지는 뭐 기대와 염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기대감,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함께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방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썼습니다. 자, 그 오리무중, 자, 올해 증시의 모습을 딱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제목에 이 사자성어를 넣었는데요. 자, 그만큼 올해 증시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뭐 MT나 아니면은 요즘 뭐 가족여행을 가서 아침에 새벽에 혼자 이렇게 밖을 산책하는데 안개가 짙게 깔려 있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그런 느낌이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런 오리무중 상황 무조건 두려워해야 할까요? 어떻게 본다면요, 이 오리무중 상황에서는 투자자 본인이 자칫 본인의 가장 강력한 이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해 첫 글로, 새해 첫 증시 토크로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2019년 증시, 자, 함부로 긍정론을 피력할 수 없는 분위기. 지금 경제와 증시 상황이 딱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중 심리는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심각한 부정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종종 제가 글을 쓰다 보면요, 자기검열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뭐랄까, 이 답글이나 또는 독자분들의 어떤 반응을 좀 의식하는, 그러다 보니 뭐 불편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러한 거를 의미해요. 뭐 되도록이면 자기검열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최근 2018년에 하락장이 있다 보니까 자, 마음 한켠에는 비관론을 가지신 분들의 악플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무강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워낙 많이 오랜 기간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악플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또 주식시장 분위기, 군중심리는 긍정론을 만약에 제가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욕과
여러가지 악성 댓글이 아마 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 글과 증시 토크 보신 분들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게 뭐 저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무의식 중에 자기검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증시 전망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리포트를 쓸 때는 부정적인 재료 먼저 언급하면서 군중 심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군중 심리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지 뭔가 제대로 보고 있구만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갖추고 올해 증시 전망 리포트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비관론이 가득 차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자, 오리무중이란 것은 비관적인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죠. 자, 그 말처럼 시장에는 작년에 있었던 악재들이 그대로 살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ING.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어요. 자, 미중 무역 전쟁 아직 진행형이죠. 뭐 연말에 분위기 좋은 뉴스 있었다지만 결판이 안 났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 뭐 파월 의장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도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분 약간 반골 기질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버블 논란 계속 있죠.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부담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제가 연말 사이에요, 주유를 한번 했더니 너무 싸져서 뭐 유류세도 깎인 부분이 있지만 파격적으로 하락해서 내가 혹시 경유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가가, 휘발유 값도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 급락 덕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유가 급락 같은 경우 산유국 경제 부담, 유가 급락할 땐 러시아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는 수시로 등장하고 이런 이슈들이 간간히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요건 뭐 OECD 경제 전망도 그렇고 뭐 여러 민간 경제 업체들에서 경제 분석 연구소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브렉시트, 요건 좀 큰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몽뚱그려서 자, 투자자들은, 시장은 10년 주기 경제 불황론으로 모두 모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주기 경제 불황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1998년 우리나라 IMF, 2008년 금융위기, 1980년대 후반 증시 하락,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1989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7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마다 뭔가 안 좋은 게 엄청나게 크게 터진다 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작년 내내 자,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은 마치 안개에 휩싸인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저 앞에 가면 뭔가 훤하게 길이 밝아갈까 라고 싶지만, 자, 뿌연 안개로 인해서 먼 앞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저도 예전에 한참 MT 다니고 소시적이에요. 아니면은 군대 있을 때 아침에 탁 일어나서 산속에 있는 초소 올라갈 때 안개가 쫙 깔려 있으면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여가지고 그냥 총으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러면 또 이게 초소 올라갈 때 보면 옆에 또 묘가 하나씩 꼭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악재도 무섭지만 잠재적인 악재 또한 불안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달리 해보느냐. 자, 지금 상황은 오리무중의 증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한 치 앞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악재들이 지금도 기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시장을 뭐 간간히 흔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증시가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뭐 때문이다 끼워 맞추기 식의 악재를 끼워 맞추는 그러한 논평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 주제를 조금 돌려가지고 날씨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날씨를 예상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삶의 지혜 해가지고 아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많이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뭐 저녁 노을이 아름다우면 다음날 날씨가 맑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해무리가 지면 뭐 구름이 짙게 온다. 뭐 등등등. 무지개가 뜨면 비가 그친다. 예. 그런 옛날부터 쓰던 날씨 예상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게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게 잘 맞는 편이어서 간간히 어디 놀러가면 써보곤 합니다. 자, 그 중에 그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아침 안개가 있습니다. 자, 밤 안개 말고 뭐 밤 안개 이어오면 아침 안개니까 새벽 안개라고 하죠. 새벽 안개. 노래 가사에 많이 쓰이던 아침 안개, 밤 안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 날씨는 맑습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가서 아침에 안개가 짙어, 바리바리 짐 싸고 해가 떴는데도 안개네, 이거 큰일이야 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집으로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져요. 정말 깜짝 놀라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 또는 뭐 산책 하다가 안개를 탁 맞닥뜨렸을 때 해 뜨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안개가 사라지고 그날은 날씨가 참으로 맑죠. 자, 이런 것처럼 2018년부터 넘어온 증시 악재들, 요 악재들도 그렇고 증시 분위기도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그널을 우리나라 증시에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미중 무역전쟁, 뭐 분위기 안 좋지만 자, 이게 또 극적인 역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극적인 반전. 자, 뭐 연말 사이에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대화를 오갔다라는 그런 뉴스. 요게 계속 이어지면 또 분위기 좋게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은 또 연준이 뭐 매파 성향을 계속 날카롭게 보이기는 힘듭니다. 어느 순간 비둘기파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아마 저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버블 논란, 요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비싸네, 너무 비싸네. 그러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저평가된 국가들, 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겠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자, 그리고 유가 급락, 뭐 이게 안 좋게 해석하면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유를 100%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데 기름값이 훨씬 싸졌어. 반가운 마음에 주유를 더 하고 더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유가 급락은 수입을 원유를 100%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요게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OECD 전망치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해 내년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브렉시트 요 부분은 이제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10년 주기설의 모든 악재를 한 번에 이 악재를 모두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던 10년 주기 경제 불황론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 이후에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맞아, 2008년에 10년 주기설 왔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0년 후반부를 두려워하지만,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땠습니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죠. 2008년에 폭락한 거를 다 넘어설 정도의 큰 장이 그 이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 1997, 98년 그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장기 상승률이, 시장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강세장이 나타났죠. 뭐 99년에 IT 버블이 크게 일어나서 단숨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회복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장기 상승장 2007년까지 이어졌죠. 1000포인트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재료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 안개처럼 투자자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만, 잠깐 시야를 바꿔서 생각한다면요, 요 악재들은 안개처럼 어느 순간 일순간에 우리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이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개가 뭐 이제 아침에 새벽에 끼었을 때 뭐 운전을 해서 집에 간다. 안개가 끼니까 곧 날씨가 맑을 거야 해서 과속하면 큰일 나죠. 예. 안전하게 안개 속에서는 좀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봤던 자동차 사고 이야기 중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 나왔던 뉴스, 그 이야기였는데, 안개 속에서 마주오던 두 차가 충돌해서 사고가 났는데, 차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사람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해요. 머리 부분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 운전수 2명만 머리가 다친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운전자들이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서로 운전하다가 서로 마주 오던 차끼리 이게 탁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그 운전사들끼리의 머리였던 겁니다. 예. 자, 이 안개 낀 날은 최대한 자기 몸부터 이게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 차 속에서 안 보이더라도 살살 운전했으면 저런 사고 없었을 겁니다. 자, 그처럼 안개가 있는 우리 현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레버리지 투자 감행하는 거 최대한 자제하시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한다고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 안개 많이 끼고 폭우 내리면 비상등 깜빡깜빡 켜고 경적 소리도 가끔씩 빵빵 울려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처럼 조심조심,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투자를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개가 거칠 때까지. 그러면서 요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고수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고수해 가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지고 내 자신에게 맞는 그 시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2019년을 대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마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투자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만 안개가 워낙 짙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군중심리 다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뭐랄까 이 일말에 불안감이 있는지 글을 쓸 때 자기 검열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을 때 비관론을 강하게
비관주의자들 사이에서 긍정론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심조심하지만, 불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안개 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다라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요 위치가 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언급드렸던 트램벌린 효과를 만드는 그 고무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글, 좀 뭐 힘있는 기운 나는 글로 제목을 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현재 증시 상황과 그리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주제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 어려운 시장이지만 제가 연말에 한번 토종 비교를 봤더니 좋다고 합니다. 아주 좋다고 하니까,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의 그 기운과 함께, 그리고 증시 토크와 함께 올해 황금돼지의 수익률 크게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